아니 김문수 후보가 괜히 지금 철봉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 보니까 이렇게 당의 우군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너무한다, 진짜. 내가 당대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려고 하면은 일종의 뭐 절차 추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국위원회에서 네. 뭐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인준을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총에서 그냥 의원들이 그렇게 분위기 몰고 가는 거죠. 저렇게 단체 텔레방에서 분위기 좀 잡고 의총 열리면은 자 우리 뭐 지금 비상 상황인데 전당대 언제 여냐. 전당대 열면은 우리 당 뭐 세력끼리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당 분란 더 일으켜야 한다. 새벽 3시에 하자 그러면. 단합해야 한다. 우리가 단합하니까 이번에 40% 넘지 않았냐. 우리 결속해야 된다. 평생 2등 전략을 이렇게 우러러면서 조용히 우리끼리만 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김용태 너 해 하다가 조금 좀 정치적인 체급이 좀 낮으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급 김문수 후보 우리 비대위원장 시키자. 떳떳 꽃꽃 김문수. 아니 근데 이분이 안철수는 또 철수하나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당내 반발도 반발이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김문수가 만약 대표로 추대가 되면 내년 지방선 공천권도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행사하고요. 잘 봐보세요. 네. 충청도 지역하고 이번 서울 지역 표심 한번 봐보세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왜냐면은 이준석이랑 합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앞서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야, 우리가 이제 해볼만하다. 우리끼리 일단은 똘똘 뭉치자.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제 윤핵관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검찰이나 경찰 수사 분명히 올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뭐 명태균 특검법, 뭐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하면은 또 조사받고 잡혀갈 사람들 많아요. 야당 단합이다. 뭉치자. 뻔해요 스토리가.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최혜병 사건 때 나왔던 VIP 경론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800-7070 발신자가 윤석열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밝혀진 뭐 거예요?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보도 내용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전화 그 내선 번호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고 하나씩 나오겠네. 네, 그러니까 아까 예고하신 대로 결국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 게다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시바삐 여러 특검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부권의 벽에 부딪혔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윤석열이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던 특검들을 철저하고 빠르게 하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두고 봐도 자멸의 상황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거의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의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저도 그 당헌당규 규정을 확인을 못했는데 당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건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원내대표가 비대위로 가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봤더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과정 중에서 발신자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게 이제 지난달 7, 8일에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통신 서버 기록을 확보했는데 그 발화 주체가 발신자가 윤석열로 확인이 됐다라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혹시 김건희가 전화한 거 아니야? 막 맞아, 그런 맞아. 의심을 했었잖아요. 저 전화 뭐 누가 했겠어요? 왕노리 한 거야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이 검사실에서 범죄자들 데려놓고 왕노릇 하잖아요. 마음대로 다뤄도 되잖아. 그런 거 똑같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준석 얘기 나왔는데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송사 출구조사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제 득표를 못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미래가 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보도들이 그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혼이 후보 본인이 혹시 그 비용을 독박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건 당 후보니까 당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선거 비용 문제 때문에 휘청거리거나 정치적인 미래가 어둡거나 당이 뭐 파산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비용 문제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겠죠. 생각보다 이제 표가 안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로 이번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스케줄에 대한
작전을 새롭게 짜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부터 비롯돼야 되냐? 지난 대선 과정 중에 내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떠한 판단 미스를 한 것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해봐야 되거든요. 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지금 내 진짜 진영 뭐 지역 나 이런 거 없이 내가 말이야 8% 넘게 얻었으면 내가 그나마 잘한 거지. 위안을. 예, 내가 지역적인 기반 없이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국회 뭐 의원들 우리 3명인데 이 정도면 잘했지.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 뭐 후보는 없었지만 네. 하여튼 뭐 우리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봐 나에겐 팸코가 있다. 그러면서 저기요를 20, 30대 등에 입고 진짜 가면은 남자들 엄청 받았더라. 예. 가게 되면은 이제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이제 이준석 전 후보가 자 우리 냉철하게 좀 되돌아보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제가 사실은 먼저 문자나 연락을 안 하는데 어제랑 오늘 제가 연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기운 내라 화이팅이다. 답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언한 거는 당분간 중앙 정치라든지 이 방송 활동은 좀 자제하고 쉬고 동탄 지역구에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앙 정치에 좀 관심을 좀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알겠다.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계속 성공 방정식이 있었잖아. 당대표 선거 처음에 나 안 된다고 했는데 나 됐잖아. 뒤집었어. 동탄 모델.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나 됐잖아. 이번에도 만약에 다 안 된다고 했는데 15% 넘고 10% 넘으면은 봐. 난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옳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꺾인 것이 오히려 미래의 정치적인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부로 원내 5당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에게 맞아요. 이제 승계가 되면서 그렇구나. 윤솔 의원인가? 네, 손솔 의원이 지금 진보당이 4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고민이 될 부분이 뭐냐면 독자적으로 내년 지방 선거 때 후보를 낼 수가 있느냐, 후보를 내서 당선시킬 수가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은 국민의힘을 변화를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큰 정당 안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분석에서 20대 이하 남성층에서 이준석 후보가 1등을 했는데 저는 허재문 씨가 그래도 그나마 그 세대랑 비슷하죠. 가까운 게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37.2%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좀 어떤 데서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근데 실제로 그 팸코라든지 커뮤니티 그리고 대학가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준석을 응원하는 이 남성들의 글들이 엄청났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도 이 깜깜이 선거 때 우리는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인데 그렇지. 인구 구조상 이 20대와 30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15% 20%까지도 바라는 게 팽배했어요. 야,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간편한 분석을 하는 게 20대 남성들을 폄훼하는 뭐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독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정치적인 실제 관찰보다는 그런 온라인 여론에 압도된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질 낮은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유니버스가 있다. 그 세계에서의 윤리 구조와 이 하나의 가치관 구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 장성주 소장님도 방정식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방정식이 아니라 윤리 의식부터 이제 고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를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할 겁니다. 저는 정치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보는데 본인이 8% 득표한 게 엄청 많이 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에는요 신상과 제3당만 찍는 사람이 늘 15% 이상 존재합니다. 정주영도 찍었다가 이인재도 찍었다가 안철수도 찍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보다 덜 똑똑하고 전략적 고민도 안 되고 저분은 왜 저렇게 뭐 생각이 짧을까 생각하는 안철수가 왜 20 몇 %씩 받았을까 고민해봐야 돼요. 안철수는 똑똑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저 새우깡이나 먹고 기타나 치고 뚱땅뚱땅 하고 하는데 왜 한동훈을 국민의힘 젊은 지지자들은 좋아할까? 여성들은 좋아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정치라는 것이 똑똑하고 수학적 계산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분은 정치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퇴출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아직 뭐 젊은 정치인한테 너무 가혹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젊기 때문에 더 전략 전술보다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를 통해서 저러한 많은 비판들을 받아들여서 변화한다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수양님, 솔직히 어제 이제 개표 방송 하시면서 그 출구조사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바로 공개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좀 어떤 생각이 주로 머릿속에 스쳐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준석 후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찐이다 찐. 이재명 아니 왜냐면은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 넘을 거라고 계속 예측을 해왔었고 네. 그래서 제 예측과 비슷하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김문수 후보 40% 못 넘을 거 저 예측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출구조사랑 출구에서는. 비슷해서 그랬는데 음. 당초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한 10%좀 넘어서 그 선거 비용도 좀 보존받고 두 자리 숫자랑 한 자리 숫자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느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로서 좀 자리 잡았으면 인정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컸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 유력되고 난 다음에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하신 게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 연설문대로만 하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설문 저는 집무실에 한 부 배치해 놓으시고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